강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건정성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상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에 한 달여 만에 11만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강광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인해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8포인트 하락한 1982.4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장 초반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가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557억 원, 외국인이 89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41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종이목재 등이 하락했지만 의료정밀, 통신업, 운송장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이 약세를 나타낸 반면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TX 페노션이 매각 무산에 대한 우려로 이날 9.77% 하락한 반면 쌍용차가 실적 회복 기대감에 12.13%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타이어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타이어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타이어 시장의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타이어 3인방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세계 타이어 시장의 양대 산맥인 미국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타이어주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전 거래일보다 5.84% 오른 16,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장중 5% 넘게 오르는 강세를 나타낸 끝에 3.13% 상승한 52,800원에 장을 마쳤고 금호 타이어도 2.07% 오르는 등 타이어 3인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타이어주의 강세는 유럽 타이어 시장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글로벌 타이어 생산업체 미쉐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시장의 교체용 타이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교체용 타이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 역시 같은 기간 3% 올라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침체 일로에 있던 유럽 타이어 수요가 반등 기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의 회복이 점쳐지고 있어 글로벌 타이어 업황이 회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문영 동부증권연구원은 현재 미국 시장의 교체 타이어 수요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신흥시장의 타이어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유럽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타이어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넥스 상장사에 대해서 2년 동안 상장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 즉 코넥스에 상장하는 회사에 한해 앞으로 2년간 상장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코넥스 시장 예비 상장 회사가 지정 자문인과 선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신규 상장 승인이 취소됩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 1일 새롭게 문을 여는 코넥스 시장을 위한 사전 조치로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 신청 서류와 상장 수수료 면제, 신규 상장 심사 결과 취소 요건 등 세부 사항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은
오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상장 수수료는 물론 연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상장 수수료는 주식 신규 상장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이 8단계로 구분돼 시총 100억 원 이하는 10억 원당 3만 원, 시총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하는 10억 원당 15,000원이 부과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 회사에 한해 연 부과금은 물론 상장 수수료도 앞으로 2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면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넥스 상장 회사의 신규 상장 승인 취소 사유로 지정 자문인 선임 계약 해지가 새롭게 담겼습니다. 시행세 측상 신규 상장 신청 서류도 확정해 지정 자문인 선임 계약서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등은 추가한 데 반해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이행 각서 등은 필요 준비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방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놓고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로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 지침과 판례가 차이가 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상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건정성과 대기업 부실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기업 부실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민 금융 확대와 중기 대출 강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은행의 안정적 수익성과 건정성이 기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체계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상시로 추진하고 비이자 이익을 늘려 수익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경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해 현금 보유고를 늘리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에 한 달여 만에 11만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서민층의 호응이 높은 만큼 하반기에 수혜층을 넓혀 혜택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 4천 명이 몰렸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혜자 32만 명을 훌쩍 넘어서 최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복기금 수혜층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세희망 홀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서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는 571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510만 3천 명 중 22.8%를 차지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3년 이후 3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1988년에 30%대가 처음으로 붕괴된 이후 20% 후반대를 오르내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는 1983년 3명 중 1명에서 올해 5명 중 1명꼴로 줄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5천 명 늘어나 반짝 증가세를 기록한 올 4월에도 자영업자 수는 9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마저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와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와 삼성, 대우, GS 등 8개 상장 대형 건설사는 올해 1분기 총 2,371억 원의 영업 손실과 2,16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비상장사인 시공능력 9위의 SK건설 실적까지 합치면 9개 대형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4,809억 원과 3,936억 원에 달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했거나 적자로 전환하는 곳은 9개 대형사 중 6개에 이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실적 약화와 또 자금난 등의 어려움이 중소형 건설사에서 대형 건설사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원조 친박 인사입니다. 당 대변인에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제통해 유일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상일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된 유 대변인은 유임된 민현주 대변인과 호흡을 맞추게 됐으며 전략기획본부장도 친박 핵심인 김재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핵심 당직에 친박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여권의 친박 체제는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달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청의 지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최용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중소기업청이 다음 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중견기업 지원 범위를 연매출액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하겠다고 밝혀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에 웬 지원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매출 1조 원 정도면 사실상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에게 조달 참여 및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부문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세수 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성장 사다리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기업들은 지원하자는 것이었는데 지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의 지원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논란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견기업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위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아닌 업체 혹은 기업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중견기업 대표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회원사만 봐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와 매출 1,000억 원을 하회하는 기업들이 섞여 있어 중견기업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사주산업, 남양유업, 삼양유업 등 상위 중견기업들을 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벌처럼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협력사도 수백 개에 달하는 상위 중견기업은 상호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 대기업일 뿐 따로 중견기업이라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견기업들이 연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연일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첫째, 중견기업의 수급사업자 지위 인정, 둘째, 관계회사 제도 개선, 셋째, 공공조달시장 참여, 넷째, 일감 몰아기 주기 규제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에서 중견기업위원회는 중견기업의 4대 성장 장애와 5대 경영 애로사항을 내놓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견기업의 목소리에 대해 학계는 과거 사각지대의 노역 규제와 제한 없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성장한 중견기업들이 최근 관계기업제도 등 규제 강화로 사업에 곤란을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견기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국가 재원은 한정적인데 중견기업까지 정부의 손을 벌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대기업 관계자도 수천억, 수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며 상호 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 계열사 중에는 잘 나가는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도 많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장기업부 최용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G그룹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과 미래 융복합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LG그룹은 시스템 통합, 광고, 건설 등 3개 분야에서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계열사 간 거래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은 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설 LG사이언스파크에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1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짓는 계획에서 4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추가로 늘려 17만여 제곱미터로 키울 방침입니다. 융복합 시너지 연구와 미래 원천 기술 확보 등 첨단 R&D 기지가 될 LG사이언스파크는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 2020년에 최종 완공될 계획입니다. 대림산업이 브루나이 정부가 발주한 순가이 브루나이 대교 건설 공사를 1,233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캄풍 순가이 캐분 지역과 잘란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는 총 길이 607m, 주 경관장 300m의 1주탑 사장교로 수도 반다르스 리브가원을 관통하는 브루나이 강에 처음 들어서는 교량입니다. 대림산업은 또 접속도로 신설과 기존 도로 2km 확장, 인터체인지 2개소 건설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림산업 해외 토목사업 담당 윤태섭 상무는 서해대교, 이순신대교 등을 시공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해외 특수교량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재래시장인 신기시장이 SK텔레콤의 도움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장으로 변신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기시장에서 상인조합과 인천 신기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텔레콤은 ICT 솔루션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지원해 신기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SK텔레콤이 이달 초 밝힌 동반성장 정책인 행복동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5월 2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